당신은 지금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을 바꾸며 그것을 노후의 자유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가지만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아주 조용하게. 그것은 당신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숨겨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 속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동안 당신 자신의 삶은 아무도 모르게 멈추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통증도 없이. 그것이 바로 이 습관이 치매보다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치매는 밖에서 옵니다. 유전자가 그럴 수도 있고 노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7가지 습관은 다릅니다. 이것들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리모컨을 집어드는 손으로 커튼을 걷지 않기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하루를 끝내는 침묵으로 저는 젊은 시절 가난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은 날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는 많은 노인들은 다릅니다. 몸은 따뜻한 방 안에 있지만 눈빛은 이미 먼 곳을 향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지만 공허합니다. 아프지 않지만 활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편안함이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소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하루가 끝났는데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느낌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그 느낌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들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 느낌을, 그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힘을 느끼실 것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위는 몇 살까지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사람으로 깨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저와 함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의실에서 그는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었고 그는 언제나 질문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그는 제가 아는 가장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65세 정년퇴임을 했을 때 저는 그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쉴 수 있겠어.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평생 목적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목적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거실 커튼은 반쯤 내려져 있었고 방 안은 텔레비전 불빛으로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 낮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에서 예전의 그 빛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일담한 책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자꾸 끊겼습니다. 그는 드라마 속 등장인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인공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책 읽고 있어?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눈이 좀 피곤해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의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이상한 것 같다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경도인지 장애 초기라고 했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스스로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편안함을 원했을 뿐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뇌도 멈춥니다. 대화를 멈추면 감정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멈추고 나면 텔레비전만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가장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계만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몇 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 있었습니까?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입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창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화면 속에 비치는 것은 결국 당신의 고독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연결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의 표정을 읽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화해하면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이 모든 과정을 대신해 줍니다. 다툴 필요도 없고 맞춰줄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리모컨 하나면 불편한 순간을 바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진짜 인간관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점점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이 전화를 해도 귀찮아집니다. 이웃이 안부를 물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섭니다. 친구와의 약속은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화기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고립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벽입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약 26% 높습니다. 이것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맘먹는 수치입니다. 담배 한 갑이 몸을 해친다면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그만큼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해로움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입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뇌를 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쉬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휴식은 뇌가 가벼운 자극을 받으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생각할 이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동시에 수십 가지 작업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해석하고 감정을 읽고 적절한 반응을 찾고 말을 고르고 타이밍을 맞춥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의 능동적 회로는 점점 녹슬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글을 씁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날은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스스로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그것이 제가 105살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뇌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뇌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뇌도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연결이 끊기고 생각이 멈출 때 우리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늙은 사람에게 긴 수명은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신체 활동의 전면 중단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걷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가끔 묻습니다. 교수님, 105세에도 어떻게 그렇게 걸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 세기를 살며 몸으로 배운 진실입니다. 인간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의 약 1%에서 2%가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생활이 더해지면 이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삶의 마지막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더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심혈관계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텔레비전은 당신을 소파에 묶어두는 가장 친절한 방식의 족쇄입니다. 저는 전쟁 직후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걷고 일하고 움직였습니다. 가난이 오히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 역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편안함이 그 시절의 가난보다 더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때로 두렵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 패턴의 교란입니다.
밤 10시, 11시 자정이 넘도록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면 지금 당신의 뇌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잃고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밤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혼란스러워지고 멜라토닌 분비는 억제되고 잠은 점점 얕아집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면역력이 낮아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즉, 밤마다 텔레비전을 붙잡고 있는 습관이 낮 동안의 사고력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해가 지면 조명을 낮춥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짧게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립니다. 이것이 거창한 건강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몸이 멈추면 삶이 멈춥니다. 잠이 무너지면 내일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하는 오늘 밤입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식습관의 악화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식사를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쓸쓸하니까 드라마라도 틀어놓으면 덜 외롭다고 느끼니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쌓이고 쌓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몸에 연료를 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식사는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몸에게 내가 당신을 돌보고 있다고 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앞에서 먹는 식사는 이 의식을 무너뜨립니다. 시선은 화면에 가 있고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뇌는 음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배가 부른지 고픈지도 느끼지 못한 채 먹거나 반대로 식사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포만감 신호를 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 소화장애,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몸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정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무관심한 태도로 몸을 대하고 있습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의 약화입니다. 텔레비전 속 콘텐츠는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매일 재난과 갈등을 전합니다. 드라마는 배신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예능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자극합니다. 이런 콘텐츠에 하루 몇 시간씩 반복해서 노출되면 우리의 감정 체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화면 속 경험을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위협받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 뇌는 실제로 위협을 받은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높아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이유 없는 무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뉴스를 하루 한 번만 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소비하면 닳습니다. 아끼고 가꾸어야 합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현실 인식의 왜곡입니다. 이것이 7가지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화면 속 세계를 현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속 가족 관계가 정상처럼 느껴지고 뉴스 속 범죄가 내 주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광고 속 삶의 기준이 내 삶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 결과 문 밖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낯선 사람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일들에 대한 공포가 커집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저는 매일 창문을 엽니다. 하늘을 봅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눈인사를 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저를 현실과 연결시켜 줍니다. 세상은 텔레비전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평범하고 그래서 훨씬 아름답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이 3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습관들이 치매보다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가? 텔레비전이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을 철학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생존하게 만든 본능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편안함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위협받지 않는 환경에서 뇌는 더 이상 긴장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무기력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발견한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끄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텔레비전이 꺼지는 순간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내 자녀들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가?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아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채우기 위해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소음으로 두려움을 덮으려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에 혼자 남겨질 때 그 고요함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야만 읽고 쓰고 가르쳐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강박도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것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둘 다 혼자인 자신과 마주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고독을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은 고독으로 빠져듭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짜 연결은 멀어지고 진짜 대화는 낯설어지고 진짜 나 자신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희미해진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텔레비전을 틉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 삶이 됩니다. 용기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란 두려운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노년에 가장 필요한 용기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품위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리모컨을 내려놓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7가지 습관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만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대안을 이야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끈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완전히 없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텔레비전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당신이 텔레비전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아침을 함부로 쓴 적이 없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1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입니다.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이 작은 의식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을 텔레비전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고요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매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30분을 걷습니다.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걷습니다. 걷는 동안 저는 생각하고 관찰하고 느낍니다. 길가의 나무가 어제와 다르게 보이고 바람의 온도가 계절을 알려줍니다. 걷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10분이 습관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 주에 한 사람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과의 진심 어린 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어도 좋고 오래된 친구여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나누는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항상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두는 것입니다. 두꺼운 책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운 책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딱 2페이지라도 좋습니다. 책은 텔레비전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텔레비전은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걸지만 책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 차이가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차이입니다. 5번째 원칙은 하루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텔레비전을 끄고 오늘 하루 좋았던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거나 창밖으로 좋은 하늘을 보았다거나 이 습관은 뇌의 감정 회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율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든 사람은 두려움으로 잠든 사람보다 훨씬 깊이 쉽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밤 텔레비전을 1시간 일찍 끄는 것, 내일 아침 리모컨보다 창문 손잡이를 먼저 잡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남은 날들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끝맺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가난을 보았고, 기적 같은 성장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끝에 제가 도달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삶의 길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의 깊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두렵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분명 비극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한 7가지 습관은 다른 의미에서 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들은 우리가 매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모르고 선택한 것이기에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 자신이 그 습관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거워하지 마십시오. 깨달은 오늘이 어제보다 이미 나은 날입니다. 인간은 반성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그것이 크고 위대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읽지 못했던 책의 첫 페이지를 여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텔레비전 없이 밥 한 끼를 조용히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그런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젊은 날 심어둔 씨앗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확하려면 들판에 나가야 합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으로 들판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진짜로 살았는가? 그 질문에 작게라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위입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 끝에 도달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그 조용한 계속 속에서 부디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